국회의원 중 한 명이라도 가스라테프트 밀약 때문에 한 건데 아, 그래도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절대 어, 못 하죠. 저를 뭐, 잃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해결 가능해요. 왕벚나무는 제주도 살이기 때문에. 맞아. 그 축제든 벚꽃 길이든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대역죄인이다. 다음으로 역사를 깊이 있게 코너입니다. 오늘은 봄에 어울리는 내용인데요. 수평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수평님 준비되신 대로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수평입니다. 오늘의 한 줌 사료는 봄맞이 특별 한 줌 사료인데요. 저희가 개혁대인들에서 좀 많이 다루지 않았던 근대사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발표의 제목은 벚꽃의 정치 앞에 반일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료는 신문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1963년 4월 24일 이제 해마다 늘어가는 벚꽃 고목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을 일부 요약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하늘을 가릴 정도로 꽃구름을 이루던 지난날의 창경원, 오늘날의 창경궁이죠. 벚꽃나무가 해마다 죽어가는 수가 늘어 지금은 3알 이상이 거의 폐목이 되었다. 약 350여 그루는 고목 또는 폐목이 되고 말았으니 시민의 정서 생활이 상당히 위축된 셈이다. 벚꽃나무의 수명은 약 30년이다. 현재 창경원 벚꽃나무는 대부분 수명이 다해가는 노목으로 요즘 몇 년간 폐목이 되어가는 율이 펑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빚어낸 큰 원인은 전 대통령 이승만 씨가 벚꽃을 일본의 국화라 미화하는 사이 10여 년간 벚꽃나무 식수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한다. 당국에서는 제1교포들로부터 400여 그루의 벚꽃나무를 기증받았다. 하지만 벚꽃나무는 성목이 되자면 3,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벚꽃의 성황은커녕 시민의 정서 생활에 더욱 타격이 올 것이 우려된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당시 이제 경향신문에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창경원에 벚꽃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를 낸 거고, 창경원에 벚꽃이 죽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전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씨에게 책임이 있고, 그 이승만 씨의 정권, 이승만 정부의 가장 큰 실정 중에 하나가 이 창경원 벚꽃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는 창경궁이 어떻게 해서 벚꽃놀이 명소가 되었냐라고 하면은 1910년을 전후해서 서울의 벚꽃놀이 명소는 이제 오늘날 이제 강북구에 있는 이제 우이동 일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910년 이후에 이주 일본인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우이동은 벚꽃놀이를 즐기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제가 관제문화 조성을 해야 하는데 우이동 자체가 너무 도시에서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교통도 불편하고 또 시설도 열악하다 보니까 당시 일본에서는 밤에 벚꽃을 보는 놀이 문화가 아주 극성을 부렸는데 우이동에서는 밤벚꽃 놀이를 즐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일본의 우에노 공원 벚꽃놀이를 모델로 해서 조선의 창경궁에 벚꽃 명소를 조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에노 공원은 에도막구와 아주 관련이 깊은 장소라고 하는데요. 이제 메이지 정부가 에도막구의 청산을 의미하는 기념으로 공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우에노 공원이라고. 그래서 1909년 창경궁에 이제 동물원과 식물을 개원한 이후에 1918년경부터 벚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경궁은 우에노 공원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장소에서 이제 근대적 설비를 갖춘 문화 복합 공간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문화적 저항이 있었지만 창경궁 벚꽃놀이는 식민지 조선의 대표 상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도 벚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있었고 1950년대 중반 이후에 다시 이제 창경궁 벚꽃놀이가 다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창경원 일대의 벚꽃 식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설에 의하면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까도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이제 이승만 씨가 벚꽃을 이제 주기를 한다라는 소문이 그때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전후해서 이 벚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일소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벚꽃의 원산지가 제주도라는 보도와 함께 창경원에 벚꽃을 심기 이전에 우이동 이 일대에 이미 벚꽃이 많았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들어서며 이제 초기에 심었던 벚꽃 상당수가 수명을 다하던 시기로 경향신문은 벚꽃놀이를 제대로 맞이할 수 없게 된 현실을 이승만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생각했던 한 줄평은 이 어려웠던 시기에 이 벚꽃이란 꽃이 한국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를 한번 고민하게 되었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 줌 사료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역주의이다. 네,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근대사 쪽 기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벚꽃 얘기이기도 해가지고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기사, 이 사료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나 뭐 궁금증들이 있는지 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선 저기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요거를 이제 발표자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줄 평. 어려웠던 시기, 벚꽃이 한국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던 기사. 그래서 고민의 결과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일본에 대한 감정도 더 안 좋았을 거고, 직접 직후니까요. 해방 직후고, 또 반일 감정이 또 엄청 높았고, 또 이승만 정권이 또 그걸 또 잘 활용한 정권이었는데, 그 반일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벚꽃에 한해서는 참 사람들이 관대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솔직히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즐길 거리가 없었는데 그 한껏 분위기를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실의 고통을 그 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정신적 안식처였다. 벚꽃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좀 더 볼 게 더 많아지니까 뭐 이거 반일이 어떻고 이제 일본 문화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좀 더 활발하게 하는 시기였지만 이 당시는 또 그 직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면은 또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좀 정답이 없는 뭐 이승만의 뜻도 알겠지만 그걸 비판하는 경향신문의 논리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왠지 일제 시대 때도 조선인들이 즐겼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벚꽃놀이는 잘 모르겠는데 그 경복궁을 개방을 해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선 공진인가 뭐 하여튼 조선판 엑스포 같은 것도 하고 창경궁 이렇게 개방해가지고 창경원 만들고 이게 다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들인데 당연히 지금 입장으로 보면은 뭐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궁궐을 마음대로 개방해서 무슨 잔치회장으로 만들었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은 전국에서 구름처럼 몰려와서 그거를 재밌게 봤다. 뭐 이런 또 기록들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기 수평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추측에 의거해가지고 그때 그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죠. 뭐 저기 서울의 명동쯤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경복궁이 왕이 살던 곳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기가 청년이 돼서 보니까 여기서 엑스포를 한다고? 근정전 앞에서? 그래서 막 가가지고 거기서 뭐 신기한 거 보고 막 전기불 보고 이러니까 참 뭔가 애매하죠. 그런 거 보면은.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생각 드는 게 여기서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나왔듯이 세 번째 줄이죠. 이제 이 시기를 전후해서 벚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일수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다. 요즘도 통용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했는데 이 현상이 이게 뭐 정확한 비율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창 이제 2년 전, 3년 전이죠. 벌써 3년이 됐네. 3년 전에 불매 운동이 좀 활발하게 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노제펜이라고 해가지고 네. 불매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와중에 또 N사의 우리 한글로 하면 디귿자로 시작하는 그 게임 열풍은 또 활발하게 또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N사 게임기를 사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는 노제펜에 또 열심히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워딩이 뭐였냐면은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이제 인터뷰나 이제 의견을 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벚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우리가 이미 벚꽃을 많이 심어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일과는 벚꽃과 반일은 뭐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3년 전 그 현상과 좀 유사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논의 핵심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이 궁궐에 일본을 대표하는 국화인 벚꽃을 심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반일 감정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진 어떤 논리인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 봄에 꽃놀이 간다 하면 머릿속에 상상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벚꽃이잖아요. 이 벚꽃이라는 거에 왜 봄꽃 가운데서도 선택됐을까? 라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면 오, 일본인들이 정말 이걸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한국에 심기 위해서 벚꽃을 의도적으로 이게 퍼뜨린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이 벚꽃의 어떤 그 본원적인 어떤 매력에 빠져서 이걸 자체를 좋아하느냐? 약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봄에 대표하는 꽃들 되게 많잖아요. 뭐 개나리도 있고 철쭉도 있고 굉장히 많은 꽃들이 있는데 그중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꽃놀이 가자 이러면 그 벚꽃이 흩날리는 그런 느낌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다른 각도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인지 벚꽃에 어떤 그 매력이 있는 건지.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저희 이제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왔던 이 논문을 봤을 때, 이 논문에서 저도 논문을 완벽하게 독파는 못해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요약만 해서 그거 봤는데, 일본에서는 관제 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가 다 어울릴 수 있는 공간도 이제 필요하고, 근데 가장 무엇보다도 그런 것을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꽃놀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이미 일본이 이제 식민지 하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제 조선에 이주했던 일본인이나 이제 조선인들이 이미 이제 꽃놀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증가해 있었고, 마침 서울 인근의 우이동에서 벚꽃놀이를 많이 즐겼다라고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관제 문화의 하나로서 벚꽃을 자연스럽게 선택을 했고, 교통 입지도 고려하고 이제 뭐 우에노 공원을 만들었던 것처럼 뭐 조선 왕조와 뭐 이제 지금 현재 일제 식민지의 이런 연결성, 단절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고 또 궁궐이기도 하고 아주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결합이 됐더라고요. 뭔가 딱 하나로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마침 또 일본인들이 또 당시에 이미 벚꽃을 좋아하고 일본 이주한 사람들의 마음도 풀어주고 자연도 즐기고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좀 아주 복잡다단한 아주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왜 그렇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 네. 생각으로는 이 벚꽃놀이, 그중에서도 밤 벚꽃놀이라는 건 저는 상당히 근대적인 산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왜냐면 밤 벚꽃놀이를 즐기려면 이게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설들이 이 근대적인 문물이 이제 구비되면서 이제 벚꽃놀이가 많이 퍼진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당시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도 뭔가 신기했을 것 같아요. 신기하고 밤 벚꽃을 보면서 나도 신문물을 즐기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게 많이 퍼져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뭐 일본 문화를 제가 뭐 정확히 잘 아는 건 아닌데 저도 나름 임진왜란 쪽을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히데요시가 정치를 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 벚꽃놀이거든요. 그래서 히데요시가 오사카 쪽에 특히 오사카랑 교토 요런 쪽에 거대한 벚꽃 식수 사업을 벌여요. 거대한 벚꽃 식수 사업을 벌여가지고 모모야마. 그래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주최하고 이러면서 근데 뭐 정치인들이 행사 주최하는 게 뻔하죠. 이제 거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초대하고 카토 키요마사 이런 사람도 초대하고 그래서 벚꽃놀이를 행사를 주최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뭐 그 이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이미 히데요시 때부터는 그런 문화가 보인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료는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양 근처에다가 어떤 조경 사업을 벌치거나 아니면 식수 사업을 펼쳐가지고 거기서 뭔가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파티를 연회를 즐긴다던가 요런 거는 사실 잘 없거든요. 보통 산수 유람을 떠나죠, 우리나라는. 산수 유람을 떠나거나 아니면 주로 절 이런 데 가가지고 이미 있는 곳을 활용을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뭘 하거나 이러지 이렇게 일본처럼 뭔가 어떤 식수 사업을 벌여가지고 파티라는 건 많이 없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어쨌든 들어와가지고 도시 구획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벚꽃놀이라는 하나의 어떤 문화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 그게 유입된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벚꽃이 있어서 사람들이 즐기고 이러지는 않지 않았을까?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일본의 문화인 거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걸 고려해 근데 그 봤을 때. 장소를 창경궁으로 정했다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 게 의미가 있죠. 예. 아까도 말했다시피 창경궁 벚꽃놀이의 모델 자체가 이제 일본 우에노 공원 벚꽃놀이를 모델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이 우에노 공원이 메이지 정부에서 막부 시대와의 단절을 선언하기 위해서 만든 근대적 공원이다라고 이 논문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에노 공원을 조성해서 우에노 공원을 공헌하는 그런 과정과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바꿔서 공헌하는 과정이 뭐 시대적 시기도 차이가 있고 단절하는 그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뭐 이제 의도는 어느 정도 서로 유사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하면서 철두철미한 계획 아래 벚꽃놀이 문화를 이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건 사소한 건지 모르겠네. 식물원과 동물원은 9년에 개원을 했는데 벚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된 게 18년부터라는 거는 이 기간차는 왜 생긴 건지 혹시 논문에 나와 있나요? 그러게 갑자기 이게- 궁금하네. 이게 그 묘목에서 이제 성목꽃을 제대로 피우는 네, 그 한 시기를 10년 좀 기다리는 정도? 거라고 그런 제가 것 같아요.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벚꽃놀이를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는 한다 이런 건 네. 아니고 18년부터는 벚꽃놀이 시즌이라고 이렇게 뭐 정해가지고 뭐 했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그 동아일보 기사 봐도 뭔가 음, 이게 한 이때쯤 되면은 관련 기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제 벚꽃 시즌이 지금 벚꽃 시즌 왔다. 창경원에서 이제 벚꽃 볼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들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 이후부터. 좀 궁금했던 게 요즘 우리 세대는 이제 벚꽃 하면은 아무래도 여의도에서 많이 벚꽃 구경을 하는데 이게 창경궁에서 이 여의도로 언제 이게 벚꽃의 핫플레이스가 옮겨갔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예요. 1970년대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여의도 운중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의도가 그 전에는 쉽게 말하면 그냥 홍수나면 잠기는 곳이었어요. 아주 뭐 음. 그래가지고 거기 모여 사는 사람들도 좀 독특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 그래서 막 근친혼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 막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 정도로 굉장히 좀 아주 독특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거기가 언제 한번 탈바꿈하냐면은 1900년대 초 그리고 1900년대 10년대 이때쯤 거기다 이제 여의도 비행장을 만들어요. 비행장을 만들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여의도는 비행장이다.
이런 인식이 형성이 됐었죠. 근데 이제 뭐 맨날 홍수나니까 그걸 쓸 수 있겠어요?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에 그거를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여의도 개발 계획을 세우려면은 일단 물에 안 잠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제방이 운중제인 거죠. 근데 아, 운중제만 만들어 놓으면은 별게 없으니까 맞아, 거기다가 맞아. 뭐라도 심어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거기서 벚꽃을 심으면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풀이가 크고 튼튼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 이제 식수로 운중로가 유명해진 거죠. 예. 왜 벚꽃이 선정된 거죠? 이게 70년대. 글쎄 그 그것까진 모르겠네. 관련 예. 논문을 지금 찾았는데 여기 지금 김동명 선생님이 같은 저자께서 이제 우이동에서 창경원으로 오는 거에 이어서 시리즈로 아마 창경원에서 여의도로 오는 것도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는 그 창경원의 벚꽃 인파가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수용이 안 되니까 이걸 또 옮겨야 된다라는 논의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여의도가 선택이 된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여의도 벚꽃길의 모델이 워싱턴 DC에 있는 그 포토맥 강변에 있는 오. 벚꽃길이 모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벚꽃 축제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이 정부 입법부의 앞쪽에 이렇게 꽃길을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80년대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 문제가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 어떻게 아, 국회의사당, 우리 외색 한국 일본. 독립국가의 국회의사당 주변에 일제 잔재를 심을 수가 있느냐. 이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왕벚나무는 제주도산 얘기가 또 그게 이제 또 논문이 지금도 나와 있네요. 똑같네요. 어, 이거는 이거 영원히 지속될 어, 것 같잖아요, 왠지 영원히. 100년 동안 그러네. 이어진 이야기네.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어. 문제네. 그래서 이게 뭐 반드시 이제 여의도로 오는 과정에서는 일본식의 그 벚꽃놀이 문화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국에 모델로. 있는 그걸 미국을 또 모델로. 모델로 삼았던 것 같고, 그 확실치는 않은데 예전에 어디서 들었을 때 그 포토맥 강변에 벚꽃나무 심은 게 일본하고 관계가 있었나 없었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포토맥 강변에 실제로 벚꽃 나무가 있어요, 그렇게? 네. 엄청 많아요. 나는 그게- 포토맥 강변에 있는 무슨 가로수를 따왔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실제로 코로나 벚꽃이 있구나. 초창기 때도 어. 코로나 초창기 때도 미국에서 난리였던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 안 모여야 되는데 벚꽃 보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 강변에. 우리나라랑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상황이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대충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이랑 수교 맺으면서 그 도쿄랑 수교 맺으면서 도쿄랑 이제 워싱턴이랑 무슨 교류 맺으면서 그때 이제 들어온 거라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신기하다. 관련이 있네, 실제로 그러면. 그러네. 어. 한미일의 공고한 동맹이 벚꽃으로 이렇게. 앞으로 벚꽃 동맹. 벚꽃 동맹. 체리 벚꽃 블러썸, 동맹. 체리 블러썸 얼라이스라고 해야겠다. 인격적이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들은 건데 이건 어디 기사나 논문을 본 건 아니고 부모님 피셜이어서 정확히 모르는데 창경원에 있던 기능은 여의도 말고 거기로 옮겨갔대요. 그 어린이 대공원으로.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에도 지금 가면 벚꽃이랑 동물원이 있는데 창경원에 있던 기능이 주로 어린이 대공원으로 많이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는 어렸을 때 창경원 가서 동물도 보고 벚꽃도 보고 팝콘도 먹고 골뱅이도 먹고 이런 건데 저희는 어렸을 때 이제 어린이 대공원 주로 많이 갔었잖아요. 거기 가서 기린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이랬던 건데 그렇게 옮겨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말에 의하면. 그리고 그게 또 확장이 돼서 이제 과천 그쵸. 그게 이제 과천으로 간 거고. 서울대공원 그게 에버랜드로 또 가고. 에버랜드로 또 가고. 자연농원, 자연농원. 포토맥 강변에 있는 벚꽃나무 유래를 좀 찾아봤는데 그 우리나라 을사늑약에서 가스라 테프트 그 조약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가스라 테프트. 테프트 거기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그 비밀 협약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약간 팔아넘기는 식으로 됐잖아요. 미국한테는 필리핀 인정해주고 일본한테는 대한제국을 인정해 준다는 식으로 밀약을 맺었잖아요. 그 데프트 부인에게 일본이 3,000그루를 줘가지고 그거를 심으면서 그렇게 퍼지게 됐다고 하네요. 진짜요? 네.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아. 따지면 결국 미국에 있는 그 포토맥 그 강변에 있는 벚꽃나무도 일제 어떤 그런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 테프트가 대통령 했잖아요. 나중에. 맞아. 나중에 했지. 예.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벚꽃 유니버스가. 그러네요. 그러게. 이거 나중에 강의할 때 써먹어야겠다. 좋다, 이거. 오. 좋은데. 이거 예상치도 못한 수학이네. 참 이게 어. 1970년대 그때 선택했던 게 미국을 따라서 했는데 그 유래는 확인을 못 했나 봐요. 그냥 선진적인 미국이 있으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따라 했는데 그때 여기까지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이라도 가스라 테프트 밀약 때문에 한 건데 그래도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절대 못하죠. 그렇게 그런 쓰면은- 걸 확인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해결 가능해요. 왕벚나무는 제주도 살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 어차피 우린 제주도 걸로 할 건데요. 이제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까지 벚꽃 그 축제든 벚꽃 길이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또 그게 필요했던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역사가 참. 이제 70년이 된 거죠. 70년이. 씁쓸하네요. 신기하네, 신기해. 이렇게 보면. 벚꽃. 그 더 자세한 얘기하면 그 데프트 부인이 일본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벚꽃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너무 칭찬을 했대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고맙다 하면서 3029루를 왜 3029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줬고 그게 유래가 돼서 이제 그쪽에 그 벚꽃이 퍼졌다라는 게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야, 근데 사실 3,020km면 진짜 많은 양이거든요. 많죠. 진짜 많은 양인데. 화물선으로 이렇게 태평양으로 보내는 그러니까요. 게다가 그 당시면은 또 그럴 텐데. 여의도도 3,000km는 안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뭐 하여튼 근데 대단하네요. 저 우에노 공원 같은 경우는 저 우에노 공원 조성에 우에노 공원을 조성한 맥락 같은 것게 이제 청경공의 저 벚꽃 명소를 조성한 맥락하고 비슷하다라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벚꽃이 도시에 이제 벚꽃 조경이 되는 거는 에도 시대부터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19세기 정도부터. 그러니까 이 우에노 공원의 맥락은 그 벚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에도 막부가 있었던 곳에 공원을 만든다라는 맥락이 있는 거고, 근데 그 맥락에 기존에 붙어 있었던 벚꽃에 의한 도시 조경이라는 거는 기존부터 있었던 흐름이었다는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뭐 완전 사족이긴 한데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이 창경원 동물원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일본도 제가 알기로 최초 동물원이 우에노 공원 동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에노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을 그대로 창경원으로 가져온 거죠. 그리고 우에노 동물원에 있던 동물들이랑 창경원에 있던 동물들이랑 세계 2차 대전 때 둘 다 똑같이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먹이를 못 줘가지고.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좀 신기하네요, 하여튼. 사실 그 아까 박상수님 저거 히데요시의 벚꽃 정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벚꽃 놀이에 의한 정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여의도가 전체가 벚꽃이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일본도 그렇죠. 일본에서 맞아. 벚꽃을 보는 모임이라고, 그게 수상을 중심으로 한 보수 맞아. 아베가 그래서 극우 세력의 그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스캔들도 터지고 얼마 전에. 벚꽃을 보는 모임이 또 벚꽃을 보고 그 어디지? 신사 그거 뭐지? 저기 야스쿠니. 야스쿠니. 그치. 벚꽃을 보는 모임이 또 야스쿠니 신사에 갔다 이러면 이제 또 우리나라 맞아. 언론에 또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일본 이거 어디냐? 아사히 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벚꽃을 보는 모임 꼭지가 따로 있어요. 그 파트가 따로 있어서 그것만 기사로 다룬다는 거죠, 그죠? 야, 참, 그 움직임 자체를 촉각을 곤두서는 거네요. 이게 정치권에서. 거기서는 진짜 중요한 거의 그건가 보다.
제일 중심, 핵심의 정치 음. 세력이니까 와, 참. 그런 것 같네요. 아, 신기하네, 신기하네. 일본한테는 벚꽃 놀이라는 게 우리나라랑은 또 완전 다른 차원의 칭의로 받아들여지긴 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느낌이라서 정말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63년도에 그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이. 이 기사가 어쨌든 정부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뭔가 여론 조성을 위해서 지침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좀 한일협정이 65년도에 맺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걸 위한 그 밑밥 작업이 61년도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인데 그 맥락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반일 검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있는 그 기반 작업이다. 박정희 정부의 약간 또 그런 맥락에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진짜. 이승만 정권이 약간 무지성으로 반일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준 게 아닐까. 뭐 그때 당시에 다른 기사들도 같이 봐야겠지만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맥락상 충분히 가능성이 그러네요. 있네요. 예, 가능성이 있네 그것도.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국민들한테 해가 되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놀이를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신기하네. 저 제1교포들로부터 벚꽃나무를 기증받아서 우리가 다시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들도 보면 사실 그치 제1교포랑 일본 정부는 또 다른 거지만 이 언론에서 사용할 때는 뭐 뭉뚱그려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맥락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봄을 맞아가지고 이제 봄이 아마 이게 올라갈 때쯤 되면은 벚꽃이 이미 지고 없을 것 같은데 이미 다 이미 다 맞아. 우리 동네 조금 남아 있어요. 우리 동네. 약간 여기가 기온이 달라서 서울이랑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이제 벚꽃이 없을 때 올라가긴 하겠지만 벚꽃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역사적 맥락이라든가 뭐 아니면 정치가 돌아갈 때 실질적으로 어떤 공간들이 제공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발표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역사를 깊이 있게 한 줌 사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